베이글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밀가루물 리스트 소금으로 만든 예전에 유대인들이 먹던 빵입니다. 생산성 있게 상업화 시켜가지고 샌드위치도 만들고 크림치즈 발라 먹고 전 세계인들의 빵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죠. 이미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앞으로는 미국처럼 캐나다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빵 중에 하나로, 식사빵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 안에 이제 단백질, 그 안에 글루테닌이랑 글리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두 가지 성분이 물을 만났을 때 힘을 가해줘야지만 글루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죽을 부풀리는 거고, 베이글을 만들 때는 찬물을 써요. 얼음물을 쓰고. 그리고 악영수라고 하는 거는 물 안에 이제 미네랄과 여러 가지 그 영양분들이 녹아 있는 거를 ppm으로 나타냈을 때 요 정도. 요게 이제 수돗물이에요. 수돗물. 우리가 정수기물이 깨끗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정수기물을 받고 빵을 만들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연한 물에 속해요. 이 ppm이 낮아요. 그래서 정수기 물만 사용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진 반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스트는 레드, 골드가 있는데 설탕 양에 따라서 5% 미만이면 레드고 5% 이상이면 골드라고 보시면 돼요. 드라이 이스트 중에서도 냉동 반죽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냉동 전용 세미 드라이 이스트 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드는 저당용, 골드는 고당용. 이스트가 영하 18도 이하가 되면은 잠깐 겨울잠을 자요. 그래서 냉동 반죽 만들 때 보관 온도가 영하 18도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32에서 38도가 발효 온도죠. 보통 가장 이제 활동을 많이 한다, 이스트는. 그리고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 보통 들어가는데 조금 들어가지만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빵의 맛이 아예 없어요. 여기에 맛과 풍미를 결정해 주는 게 소금이고, 글루텐이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를 도와주는 강화 역할을 합니다.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근데 이거를 많이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효모까지 죽여요. 그래서 2%만 넣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꽃소금 사용하시면 되고, 우유를 넣은 이유는 물로 한 것보다 좀 더 부드럽고 좀 묵직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 좀 한 거고요. 고영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 1대 우유는 0.88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된 반죽이면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을 좀 업시켜주는 역할을 버터와 식용유가 좀 해줍니다. 설탕이 적당하게 들어가줘야지 색상이 잘 나고 단맛도 적당히 증가하고 수분 보유력이 있어서 그 빵에 노화가 지연이 돼요. 버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 보유력이 있어서 저장성이 증가가 돼요. 몰트 엑기스는 색상을 좀 더 예쁘게 좀 만들어주면서 플러스 알파로 또 봐주시면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일단 첫 번째는 밀가루 종류에 따른 식감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K 블레솔 AU라는 식빵에서도 많이 쓰는 밀가루예요. 그래서 쫄깃한 식감을 내고 싶을 때 저 밀가루를 사용을 합니다. 코끼리 강력분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왜냐하면 제일 구하기 쉽고 제일 무난하니까. 탕종 반죽은 그냥 쫄깃한 식감만 주는 건 아니고, 탕종 반죽을 넣을수록 수분 보유력 이것도 많이 증가를 해서 저장성이 굉장히 더 훨씬 많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먹을 때부터 달라요. 약간 촉촉함이 좀 살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쫄깃한 식감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특히 외국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발효 시간에 따른 식감 차이인데, 요거는 미발효, 정발효, 과발효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저온 숙성을 하면 좀 쫄깃한 식감이 더 좀 증가를 하고요. 소화가 잘 되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죠. 아침에 좀 빨리 생산을 할 수 있다. 저온 숙성을 하게 되면은 처음 시작이 온도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균일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오히려 냉동 반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도우콘이라는 것만 있으면, 혹은 도우콘이 없어도 냉장고에다가 넣어서 장시간 해동하면서 저온 숙성을 하게 되면은 그게 균일하게 나와요. 냉동 반죽이어도 사람들이 훨씬 좋아해주고, 스트레이트법으로 이거 타이밍을 잘 못 맞추는 것보다는 편차가 적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저는 데침을 했냐 안 했냐 요 차이도 있어요. 베이글의 그 쫄깃한 식감과 볼륨감을 얻기 위해서는 데침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데크 오븐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고, 컨벡션으로 한 판을 구웠습니다. 컨벡션으로 구우면은 색상이 좀 진하게 나고 화이트 라인이 없이 전체적으로 색상이 비슷하게 바람으로 굽기 때문에. 데크 오븐은 위에 이제 복사열과 밑에 이제 전도열이 같이 위에 색깔이 나고 바닥면이 색깔이 날 때 옆면이 색깔이 잘 안 나요. 그걸 화이트 라인이라고 하죠. 데크 오븐에 구워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베이글 식감이 더 잘 나옵니다. 이스트, 설탕, 소금, 버터까지 같이 계량했어요.
1단으로 돌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시면 되게 된 반죽에 느껴지죠. 그 물성이 되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일부를 넣어주시는 게 더 좋긴 해요. 나중에 섞인 다음에 탕종을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일부를 처음부터 넣으셔도 됩니다. 이럴 때는 둥글리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길게.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1번과 2번, 3번이 다른 빵이 돼버리니까. 식빵보다 발효가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도 편차가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성형하는 거 보여드리자면, 여자분들의 한 뼘 정도로 길게 늘리신 다음에 밑에 부분을 일자로 두시는 게 좋아요. 이음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냥 이렇게 돌돌 마는 거, 그 다음에 이음매 부분만 찝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이음매 부분을 하늘로 보게 한 상태에서 끝부분은 살짝 다시 펴주고, 이때 찝어 주실 때 이 이음매 부분이 만나게 찝어 주시는 게 좋아요. 접어 주시는 방법, 바게트 하듯이 왼손으로는 접고 오른손 밑바닥으로 찝어주는 방식. 이번에는 이제 뭐 옆에 필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트위스트, 양쪽으로 같이 트위스트해서 얘를 끝부분을 잡아서 얘를 만나요. 한쪽이 위로 올라갔죠. 그럼 걔를 그냥 찝어요. 꼬는 방법 중에서는 제일 쉬워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길게, 성형 한번 해볼게요. 컨벡션에 구울 때 조금 크게 하시면 좋아요. 이음매는 똑같이 잘 꼬집어 주시고, 수축이 많이 되는 오븐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크게 해주시면 좋아요. 트위스트를 똑같이 해요. 저는 손이 커가지고 세 손가락 정도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꼬아요. 그래서 얘를 만나요. 얘를.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면 얘가 이렇게 성형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정도. 이제 조금 더 러프하게 수제 베이글 느낌으로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형을 여러 가지로 좀 해봤습니다. 탕종 반죽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물을 끓이면서 전자레인지에 강력분을 데필 거예요. 물에 설탕, 소금 다 들어가 있고요. 설탕, 소금은 저기 밀가루에 넣어도 되긴 하지만 물에 넣는 게 용해가 되니까 더 좋겠죠? 지금 75도까지 오른 것 같고요. 부으면은 밑에 이 바닥 부분이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생겨야지만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저속으로 돌려주면서 팔팔 끓는 물을 한 번에 다 붓습니다. 손으로 막고 최고속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10초에서 30초 이내에 호화가 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돼요. 되게 찰진 느낌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좀 찰진 느낌이 들면서 뭐 절대 흐르지 않고 고속으로 1, 2분 더 돌릴 거예요. 이 정도 탄력 있는 탕종 반죽을 쓰셔야지 좋습니다. 최소한 6시간 이상 그 숙성 하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고, 두 번째 방법은 물이랑, 그러니까 모든 재료를 다 넣고 휘퍼를 이용해서, 이거는 찬물일 때 섞어야 돼요. 뜨거운 물을 넣어버리면은 호화가 돼버려요. 안 섞여요. 지금 이제 도배해도 되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도배해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수분 날릴 겁니다. 2번 정도 떨어지는 이 타이밍.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발효가 된 듯 안 된 듯. 이거 발효된 거 맞아? 싶을 정도만 발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던져도 얘가 찌그러지지 않아야 돼요. 던져도. 넣었을 때 조금 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 조금 있다가. 그죠? 저는 이걸 좋아해요. 좀 더 묵직한 식감? 끓고 있을 때는 20초. 끓고 있지 않을 때는 30초.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조금씩 보글보글 올라오는 이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바글바글 끓고 있으면은 겉에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쭈글쭈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다 했는데 전혀 터짐이 없죠. 성형을 잘했죠, 제가. 감사합니다. 최대한 이 상태에서는 밖에 오래 있지 말고 오븐에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발효가 저건 작은 것 같았는데도 엄청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 많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바닥 부분은 약간 이렇게 검은색이 조금 좀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데크 오븐으로 구운 그 느낌이 좀 살아요. 편종 베이글 그냥 기본 K 블레소 레이유로 하는 거. 3 이거는 과발효. 폰은 탕종 반죽 없는 거. 이건 데침을 안 한 거. 이거는 컨벡션. 식감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2번이 아까 뭐였죠? K 블레소 레이유. 좀 더 쫄깃한 식감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발효가 오바가 된 거잖아요. 빵처럼 뭐 이렇게 푹신푹신하고 부드럽긴 해요. 근데 베이글의 식감은 아닌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베이글의 느낌이 이게 가장 가까운 거죠. 밀도도 되게 조밀하잖아요. 원래 우리가 베이글이라고 말하는 식감이 이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지금 데침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확 수축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뻣뻣하고 좀 쫄깃한 식감은 조금 더 낮아요. 컨벡션으로 구웠을 때는 겉에가 바삭한, 그러니까 딱딱한 좀 그런 쪽에 속하죠. 수분이 더 빨리 날아갈 거니까. 소형 오븐으로 구워도 뭐 크게 뭐 차이 없이 잘 나온다는 거. 생산량이 많을 때는 소형 오븐은 아래 칸과 밑에 칸을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 왜냐하면 편차가 위아래가 있어요. 어니언 베이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 저는 제 스타일은 어디를 먹어도 뭐가 씹혀야 돼. 그런 컨셉이에요. 손은 더 가지만 그렇게 만들면은 사람들은 더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 색상이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화이트 라인이 명확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확실하게 화이트 라인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잘 구워졌다는 거예요.